야외 운동의 꽃은 뭐니 해도 피크닉 도시락. 운동 동호인답게 먹는 것도 건강식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건강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이들 역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 질환 위험 진단을 받고 뒤늦게 건강 관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닭가슴살 엄청 달라. 진짜 그리고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예전엔 지금과 입맛이 180도 달랐는데요. 식습관을 바꾼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옛날에는 기름진 거 엄청 많이 먹었죠. 막 튀긴 거, 치킨. 막 고기, 맨날 피자 이런 거. 전에는 그냥 막 먹었는데 운동하면서 생각을 해요. 야채라든지 고기의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주로 먹고.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은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주말마다 20km를 달리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혈관 건강은 어떨까요? 혈관의 탄성도, 노화 정도를 측정해 혈관 건강을 알아봤습니다. 호수가 났다고? 왜? 그게 많아? 기대보다 못 미친 결과에 대실망. 말초신경이 안 좋네. 말초신경이 뭐야? 손끝, 발끝. 64. 혈관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재미를 일반. 재미도 너무 기분나쁘네. 한 명을 제외하곤 동맥은 물론 말초혈관의 탄력성이 주의 단계이거나 악화된 상태로 혈관의 노화 정도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90 이상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한 80점 정도 생각했는데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신경 쓰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수치를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식사 시간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운동과 식단만으로 혈관 건강 관리가 충분치 않다면 이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인자인 고혈압 환자는 최근 약 1,300만 명을 돌파.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 상태.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상지질 혈증은 현재 30세 이상 성인의 24%가 앓고 있으며 고지혈증 환자 수 또한 무섭게 늘어가는 상황. 50대 여성 3명 중 1명은 고지혈증으로 혈관 질환이 심각합니다. 40대 이후가 되면 체내 혈관의 탄력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거나 혹은 부풀어 오르면 여러 심각한 심혈관 합병증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가득 쌓여도 혈관이 완전히 막힐 때까지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뇌출혈이나 뇌경색 환자의 경우는 생존을 하더라도 70% 이상이 혼수 상태, 마비가 남거나 언어장애와 같은 신경적 장애를 남기는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발병, 6초에 1명씩 사망하는 뇌졸중. 우리나라 단일 사망질환 1위이기도 합니다. 노년 인구의 증가와 기저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의 증가는 뇌졸중 발병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령의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갈수록 40, 50대 중장년층의 발병도 증가해왔습니다. 뇌졸중을 막으려면 어떻게 혈관 관리를 해야 할까요? 운동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잘못된 식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끼 식사의 탄수화물의 비중은 이상적인 섭취율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과잉 섭취된 탄수화물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혈관 속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혈관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섭취 비율에 맞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3대 5대 2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한 가지 오메가3와 같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을 섭취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메가3는 인체 전반의 대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지방산으로 부족할 경우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오메가3가 충분하면 세포막의 구성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호르몬과 빠르게 반응하고 효소나 영양소의 이동이나 유입이 원활해져 세포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오메가3가 부족할 경우에는 세포 대사가 둔해지고 포도당과 지질 대사는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나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염증 물질들이 증가되어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심한 경우에는 암 발생률까지도 높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식품을 통해 얻는 오메가3의 하루 섭취량은 1g으로 일일 권장 섭취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오메가3의 섭취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혈관 건강을 해치는 지방산과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불포화 지방산 섭취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체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 오메가3는 이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떨어뜨려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혈액응고, 염증 반응 등 이렇게 다양한 체내 반응을 돕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또 이 인체의 대사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메가3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 형태를 통해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한 연구에 의하면 고중성지방 혈증인 성인 남녀에게 8주간 오메가3를 섭취하게 한 결과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0년) 4월 30날 저녁에 이제 씻고 자려고 세수하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등줄기를 해가지고 머리로 뭐가 거꾸로 팍 올라가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 박현선 씨의 진단명은 지주막하 출혈. 대퇴부의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 출혈 부위를 막는 코인 색전술까지 받았는데요. 지주막하 출혈은 뇌를 싸고 있는 세 개의 막 중 지주막 아래의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다가 터지는 뇌동맥류의 파열로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좀 남편이 사업을 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둘째가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어리니까 이제 그 케어해 주는 것도 많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후유증은 편마비가 오거나 이제 반신불수되거나 말도 못하거나 이게 수족 같은 걸 못 쓸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불구가 되면 아무래도 생활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고 또 가족들한테 폐가 될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걱정이 됐죠. 네. 뇌졸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현선 씨의 가장 큰 목표는 뇌졸중 재발 방지를 위해 혈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는데요.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빼놓지 않는 것이 현선 씨의 얼라이브 코드. 체력과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네, 걷는 운동 같은 거 자주 해요. 1시간씩 걸어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아파트 뒤에 산에 그 등산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갔다 오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현선 씨. 그녀의 건강 비법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뇌출혈로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RTG 오메가3도 같이 섭취하면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RTG 오메가3는 무엇일까요? 오메가3는 이상 지질혈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요. 이 분자 구조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오메가3의 장점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것이 이 3세대 RTG 오메가3인데요. 순도와 체내 흡수율이 기존 오메가3보다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포화지방산은 빼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을 높인 것이 RTG 오메가3. 오메가3는 중대형 어류에 비해 소형 어류 속 함량이 높은데요. 소형 어류는 먹이사슬 하단에 속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RTG 오메가3의 체내 흡수율이 기존 2세대보다 12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현선 씨. 오자마자 가장 먼저 체중부터 재는데요. 꾸준한 관리와 노력 덕분에 11kg 감량에 성공.
혈관 건강을 위해 체중 관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퇴원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또 재발하면 많이 위험하다고 그럴 때 정말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니까 그래도 제가 그 전보다 몸무게가 불지 않고 몸도 많이 가볍고요. 뿐만 아니라 뇌졸중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 생긴 습관이 있다는데요. 바로 거울 보며 웃기. 눈동자가 쏠리지 않았는지 요리조리 살펴보는 것이죠. 뇌졸중 자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뇌졸중이 언제 재발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평소와 다르게 웃는 게 안 된다거나 발음이 이상한 걸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이하고 웃으며 입꼬리 양쪽에 다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손을 뻗었을 때 한쪽이 떨어지지 않는지 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뇌졸중의 편마비 증상을 수시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9, 10.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점심 식사 시간. 현선 씨의 뇌졸중 극복 얼라이브 코드는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에 있다는데요. 제철에 맞는 컬러푸드 음식하고 연어가 불포화지방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지밥하고 연어 샐러드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가지의 보라색엔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듬성듬성 썬 가지를 불에 한번 볶고 쌀과 볶은 가지를 넣고 취사만 누르면 끝! 쉽고 간단한 가지밥이 완성됩니다. 무엇보다 혈관 건강을 위해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즐기는 현선 씨. 이런 화려한 색깔의 채소들에도 피를 맑게 든 혈관에 좋은 영양소가 많아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보다는 생선으로 단백질 섭취하면 좋다고 해서 연어나 등푸른 생선도 먹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샐러드까지. 드디어 혼자만의 만찬을 시작하는데요.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현선 씨의 식단에 딱 하나 최소화하는 것이 있답니다. 저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양념장을 만들지 않고요. 아까 가지 볶을 때 넣은 간장이나 가지 본연의 맛으로만 가지밥을 먹고 있어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은 풍부해 살찔 걱정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식사 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건강 습관, RTG 오메가3를 챙겨 먹는 것인데요. 현선 씨는 병마의 고통을 잘 알기에 뇌졸중 재발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재발 위험도도 높고 재발했을 때 후유증이 생길 위험도도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RTG 오메가3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실제 한 연구팀이 14년 동안 생선 오메가3 섭취와 뇌졸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주 5회 이상 섭취한 여성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5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뿐만 아니라 오메가3와 심혈관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사망률이 36% 감소, 총 사망률은 17%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박현선 씨의 현재 혈관 건강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뇌혈관으로 가는 길목엔 경동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경동맥 검사와 뇌혈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T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뇌졸중으로 코인색 전술을 받은 후 6개월에 한 번씩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박현선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이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전에 코일링 시술하셨던 뇌동맥류 그 시술하셨던 그 흔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거 말고는 주변에 특별히 이상 소견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괜찮았고 그 다음에 우리 초음파 검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진행했는데 경동맥 초음파 검사 진행하셨고요. 왼쪽 오른쪽 둘 다 괜찮게 잘 나왔고요. 파형 형성되는 것도 아주 괜찮게 잘 나왔고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아주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를 듣고서야 안심하고 웃는 현선 씨.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양호했고요. 염증 수치 또한 정상으로 혈관 건강 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 받아야 하는 경우는 검사도 받고 또 이제
의사의 조언이 있으면 그대로 이제 따라서 실천도 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들어서도 생활의 질이 나쁘진 않고 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